자, 슈프리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프리마는 아주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도 거의 아주 오래 한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알만한 종목인데 근래 사이 몇 년 동안이라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를 겁니다. 막 커피 크림 회사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분석을 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종목을 분석할 때 찬조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못 갑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숱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 중에 이제 그나마 제일 성공한 회사가, 가장 성공한 회사가 이 회사죠. IT센 글로벌. 오케이. 이 회사고요. 이렇게 버려져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들어오고 최근에 2차 상승이 나왔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올라 들어갔다 도로 후퇴해버린 회사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쭉 올라 들어갔다 지금 반 넘게 깨져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력이 꾸준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케이스들 같은 이런 저평가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줘서 결국에 개인이나 기관들 물량을 다 뚫고 넘어 들어가는 게 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도 성향이 많이 밝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몇 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우선 슈프리마 요 종목은 지금 오늘 올라간 걸 찾기 이전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종목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 이제 슈프리마가 하고 이쪽에서 이제 지주사하고 자회사로 분할한 이 케이스가 돼요. 자, 앞쪽에 슈프리마, 그렇죠? 저 앞쪽에서부터 나오죠. 이제 저 중에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올라오죠. 삼지. 저쪽에 쭉 막 널려 있는데, 뭐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거는 NHN KCP 코인 가지고 올라 들어온 거 있고요. 삼지는 지금도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고요. 진에서 방금 전에 깨졌고요. 여기 IT센에 빠졌네요. 여기 헥토파이낸셜 코인하고 같이 엮여있던 이런 종목들 뭐 널려 있는데 지속하게도 못 갑니다라고 해서 얘기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여기 앞에 슈프리마 HQ 같은 종목처럼 지난번에 보안, 그쵸? 이슈 들어왔을 때 그때 잠깐 들어왔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예전에 요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천재명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은 종목이게요. 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 다 똑같죠. 외국인 집중 매수, 이게 8개월 전 거고요. 신고가 들어갔다 다시 밀려 들어갔죠. 자, 여기 앞에 보면 최고 실적의 현재 극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종 저가 우량주들, 이제 요 케이스 앞에 얘기 드렸던 거 잠깐 스타트해서 봤던 IT센 글로벌 지니언스 같은 그런 종목들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차례대로 헥토파이낸셜 전부 다 신고가까지 다 들어갔었죠. 얘만 못 가고 있었는데 얘도 당연히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종목 세계 2위 종목입니다. 이거 홍채 인식의 생체 인식 분야의 세계 2위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세계 1위고요. 세계 2위, 저 앞에 10년 전서부터 세계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나오는 종목인데 딱히 모멘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모멘텀이 보안 사태 같은 거 날 때도, 그때도 이 종목은 못 오르는 종목입니다. 해킹 사태 날 때도 저 잡주들이나 신나게 올라 들어갔지, 이거는 못 올라 들어갔던 종목이죠. 그러고 올라 들어가서,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슈프리마는 못 갔어요. 슈프리마 HQ가 잠깐 반짝하고 튀어 들어갔지. 그래서 모멘텀 부족 때문에 지금 뭐 모멘텀 맞으면 종목으로 취급도 안 하는 시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더딘 수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4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서 다시 최대 실적의 저평가 우량주 외인 매수 다시 들어와서 쭉 가긴 하는데 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한 방에 가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눌려지는 구간, 여기서 최근에 올라 들어갔던 경우에
자, 이건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눌려 들어오면 받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래요. 눌려 들어오면 받아라. 그래서 딱 눌려 들어와서 또 위치 들어오자 바로 때 맞춰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다 잠깐 풀렸다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요. 방송하기 직전에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잠깐 풀렸다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볼까요? 7%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7%? 또 똑같이 룰 작동이 됐죠. 이게 제가 상한가 분석하는 지난 시간 동안에 7%를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는 거 지금 상한가인 종목들 따라잡고 싶은데 잠깐 깨지는 동안에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주식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퍼센트 룰이 그대로 쓰여야 3%, 5%, 7%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종목들, 뭐 어저께 한농화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상한가에서 그대로 처박혀있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상한가 잔량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고요. 3%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웬만해서 상한가가 잘 안 가는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눌려지는 거 잡을 때 같은 경우는 위에 고점에서 시작해서 7%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놔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들 경우에 절반 이상의 종목은 이 7%, 즉 주가 올라 들어가는 거 23%죠? 퍼센트 룰에 걸리는 숫자죠. 30에서 7 빼면 23이잖아요. 딱 그 숫자에 걸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게 상한가에도 지금 충격할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격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요. 왜냐 그러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니까 이게 얼마나 저평가인지부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개취급받고 있던 회사입니다. 제가 보이죠? 그나마 이게 꾸준히 올라와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개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보안주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센 주의 회사입니다. 이거 세계 2위 회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안주 중에서 세계 2위 회사가 어디에 있죠? 세계 2위? 자타 공인으로 세계 2위,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보안회사 뭐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유명한 예전서부터 유명한 뭐 안랩,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 세계가로까지 펼쳐가지고 이 회사는 믿을만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받을 만해서 몇 개나 됩니까? 보안주 중에. 자, 얘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이렇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여기 한번 잠깐 이익이 조금 줄었죠. 쉬고 순이익은 늘었고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요소가 발생에 들어갔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상최대 이러고 들어오고 있는데 종종 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거 까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경우도 있죠. 요 순이익 요만큼 나빠진 거, 어제 삼성바이오 같은 거, 공장 컨설팅 비용, 무슨 공장 컨설팅 비용 같은 개소리를 하면서 까냐고. 이건 실리콘토이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실리콘토이에 올해까지 해가지고 무려 7번에 걸쳐서, 아니 우리나라에 비행기나 배로 이 제품 운송하는 회사가 실리콘토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자주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 그랬던 그 실리콘2가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실리콘2가 지금 성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운임 비용이 얘들이 이렇게 피크아웃이라고 주장하는 동안에 운임 비용이 얼마나 왔냐라고 하면 2.1%에서 2.4%로 0.3% 늘었습니다. 실적은 더블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에 비용 0.3% 늘었다고 피크아웃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들 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깔아서 뭉개는 동안에 이거 완전 저평가거든요. 아래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보신 것처럼 10배를 넘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거 저 앞쪽에서 출발할 때 제가 이거 저 밑에서 여기서 저 아래쪽에서 추천드릴 때 지금 거의 되면 더블을 얻었어요. 이때 3배, 4배였어요. 이거 저기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눌러보셔도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 슈프리마 역시 그래서 개인들도 팔고, 개인들은 뭐 이제 뭐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고 그렇게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지치죠. 잠깐 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내리 까지고 그러니까 개인들 다 떨려 나가고요. 개인들 다 떨려 나가고 파라치오
장기로 가지고 있던 거 물려있던 거 다 털어져버리고 기관들 그냥 계속 매도 때리고 있고, 그리고 이걸 외국인들이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끌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아서 당긴 종목이고요. 저 앞쪽에 지금은 이제 조금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저 밑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당겨서 그럼 위로 사라 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이죠. 드물게 제가 고가에 더블 올라간 종목에 지금이라도 위로 따라붙어라 라고 이거 분석하고 추천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랍니다. 지니언스도 그렇고요. 자, 이 종목을 지금 이 종목 올라가는 걸 분석하다 말고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종목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요런 쪽에 외국인들이, 이건 외국인들 중장기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딱 저 같은 사람들 성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중장기 투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로 중장기로 이거 길게 잡아놓고 쭉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는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다가 이걸 언제 파냐라고 하면, 첫 번째 우선 목표가를 넘어 들어갔을 때, 그냥 목표 들어갔다고 바로 파는 건 아닙니다. 이제 목표가를 넘어 들어가고 크게 예전보다 획기적인 개선 요소가 없는데 목표가를 크게 넘어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는 길에서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런 케이스들이죠.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팔아버립니다. IT센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꼭대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하면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온코릭 테라피틱스. 자, 이렇게 해서 쭉 장기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찬바람이 불 때까지 계속 홀딩하라 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바로 직전 같은 경우에 이건 보나마나 권리락 떨어지면 오가 올라갈 게 틀림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요거 지금 매도 어디서 나갔냐면 여기서 나갔어요. 이거 오버슈팅이거든요. 이렇게 과열 신호를 보내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잘 안 팔더라도 요런 때는 팝니다. 그래서 절반 같은 경우는 더 내버리고, 그리고 밑으로 눌려 들어올 때 다시 사는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죠. 이 슈프리마 같은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슈팅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 팔아요. 이거 장기, 이게 중장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판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슈팅 들어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서 들어가면 밑에 쪽에서 이제 다시 사 들어가고, 슈팅 들어오면 팔고,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슈만으로 본다면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싸고요. 이슈는 뭐 간단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는 뻔하죠. 현대차, 로봇 생태계 핵심 보안 파트너. 현대차 로봇 생태계에 들어갔어요. 자, 요것만으로 또 뭐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쏜 종목이니까 오늘 뭐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 봐야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싸요. 뭐 현대차 로봇 생태계 쪽으로 묶이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종목 자체로 싸죠.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이런 종목들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팝니다. 저도 절반. 이거 팔아요. 단 오늘은 아니고 여기 넘어 들어오면 팝니다. 여기 넘어 들어서 밴드 상단까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 절반 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는 상한가 붙는 것보다, 그래서 앞에 중간에 7%를 얘기 드린 겁니다. 그 고정돼서 던져놓고 받는 형태. 그 다음 같은 경우라 그래도 이제 여기서 오늘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여전히 싼 종목이니까요. 아래쪽에서 받아 들어가시고, 이건 이제 중간에 수급도 조금 바뀌는데, 저희 기관들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그래서 계속 사고 저평가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는 동안에도 기관들은 계속 팔합니다. 계속 팔죠. 자, 모멘텀 없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 우리 기관들의 룰에 계속 작동되면서 이러고 계속 팔고 있었는데요. 계속 팔고 있었는데, 자, 이래서 계속 때려 팔다가 요게 기관이 바꾼 게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자, 이거 기관 바꾼 게 12월 5일 여기에요. 여기서 들어오서, 독에서 이제 요거 빠져나면서 요때 바꾸어서 들어오거든요. 기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내리팔다가 그러니까 요 뒤쪽에서 지금 파는 물량 10만 주 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만 보면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이게 주가만 보면 그렇게 올라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여기 보면 평균 매도가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지금 계속 파는 거니까 34,000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계속 팔아치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 올라 들어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 사이 주가하고 관계없이 지금 때려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사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이 기관들 같은 경우 숏 커버로 들어오는 성질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스퀴즈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속도로 봐가지고는 얘들도 이런 걸 예측하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굉장히 싸니까 이제 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기관도 사보겠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마저 들어왔습니다. 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누를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곧바로 들으시기보다는 우선 7% 전 정도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절반선이죠. 그래서 지금 42,000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대로 내일까지 달려 들어가게 되면 이 라인은 자동으로 이제 오늘은 7% 수니까 요선이 되겠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계속해서 이 라인들을 범위를 잡아서 절반선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장기 밴드의 상단 쪽까지 단타로 열려 있는 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눈에 띄는 거 그만큼이 단타의 몫이고 이 종목의 경우는 철저히 중장기로 끌고 가는 유형이라는 종목 그거 잊지 마시고. 이 케이스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슈팅이 고가 슈팅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10중 8구 고가 슈팅에서 팔아버린다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변동성 슈팅이 나오게 되면 가지고 있던 거 던져버립니다 이거 외국인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앞쪽에서도 이렇게 연락의 사들이 오고 있다가 이렇게 연락의 사들이 오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가지고서 이제 막 뛰어들어 달려 들어왔잖아요. 이게 6월 7월 이런 때 6월 말 7월 달 이렇게 쭉 들어온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사서 올라 들어왔다가 지금 이게 주가가 좀 변해서 그런데요.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렇게 쭉 사가지고 치고 들어왔다가 오게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쫙 팔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오버슈팅 변동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팔아버리고요. 이거 공통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장기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판다는 거 저하고 스타일 똑같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요거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게 들어가서 이제 슈프림가 올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손 눌려 들어오던 이 진연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지금 얘도 지금 다시 들어올 만한 자리가 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외국인 선호 종목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계속 당기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후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 종목까지 같이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뭐 오늘도 2차전지 종목들 올라 들어오고 어저께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한농화성 상한가 먹었던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오늘도 지금 쭉쭉 올라 들어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시장이 뭐 계속해서 이 지수가 이번 달에 21%나 코스피가 올라오는 동안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았던 날이 딱 3일밖에 안 됩니다. 자 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들로는 내리는 종목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식에서 절반은 마이너스. 자, 빅3만 올라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없으면 지수 올라가는 건 말짱 뭐 맛도 못 본다라는 얘기야. 패시브만 돈을 버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도 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르고에 들어오면 해결을 해드립니다. 지금 저 위쪽에 있는 이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우리 천재리듬이 엊그저께 재료가 나왔을 때 그래서 엊그제 오후 끝품으로 가서 특별하게 특집으로 전고체 배터리 무더기로 다 가서 분석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 바로 이것도 나갔죠. 현대차 로봇. 이스패드 이스스페셜 같은 경우는 벌써 저 앞쪽에서 초기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현대차 배터리 로봇 배터리로 엮이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2차전지 아니고 라고 해서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종목들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만 벼락거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화성 레이크 머티리얼 어저께 잡아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 전문가분들이 이게요 5개의 각자 다른 상한가 종목을 각자 다른 5명의 전문가들이 각기 한 종목씩 잡아 넣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특기 분야하고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목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의 종목을 놓쳤어도 다른 쪽의 전문가들이 또 상한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나만 벼락거지 되는 일을 없애드리는 겁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내 돈 챙겨가십시오.